이번 비디오에서는 앞에서 설명되었던 재현율과 정확도의 상충 관계를 트레이딩 오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좋으면 가능하면 좋으면 좋겠지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보통 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정확도와 재현율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precision 그리고 recall, 즉 정확도와 재현율의 수식이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정확도는 포지티브라고 우리가 예측한 그 모든 것 중에서 진짜 포지티브의 개수고요. 재현율은 그 실제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트루 포지티브로 판명된 그 개수를, 요 비율을 재현율과 정확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죠. 이것이 정확도, 이것이 재현율이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세시스의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의 값이 같는데 그 기준으로 그 중간 정도 한 0.5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예를 들어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그 h of x가 0.5 그 이상이면은 1로 예측하고 만약에 그 이하면 0으로 예측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50대 50 비율이면은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판정할 수 있을 그러한 케이스가 어느 정도 포함될 확률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위험하니까 너무 그 환자가 너무나도 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암일 경우에만 암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 포지티브가 암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임계치를 딱 중간으로 할 게 아니라 0.5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한 0.7로 하고 그래서 0.7보다 크면 포지티브, 암이 있다라고 판정해 주고 0.7보다 좀 작으면은 암이 없다라고 판정해 주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확신에 찬 결과만 보여주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바로 하이 프레시전이고 로우 리콜인 경우예요. 자, 그러한 경우가 바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데 higher precision을 갖고요. 좀 낮은 lower recall을 갖게 됩니다.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값을 임계값으로 하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number of predicted positive 중에 진짜 포지티브인 사람이 개수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좀 작아지니까 이 값 자체가 정확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 반대의 경우는 재현율은 좀 낮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제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판단이 안 되는 몇 개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그런 경우가 지금 higher precision 그리고 lower recall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뭐 0.9, 0.9 하면은 어떤 값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즉 재현율은 그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아주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판단한 것 중에 암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법이 있을 수 있냐면 틀려도 좋으니까 암이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암인데 암이 없는 걸로 판단되면 그것 또한 낭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싶을 때면은 즉 false negative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threshold를 낮춰줘야 돼요. 0.3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암이 있을 것 같아도 암이라고 그냥 판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higher, 좀 더 높은 기존의 평균 때보다 higher recall을 갖는 거고요. 또는 lower precision을 갖게 됩니다. 즉 재현율이 올라가면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거는 떨어지고요. 리콜이 올라가면 그 반대의 경우로 프레시전이 올라가면 리콜이 내려가는 그러한 쪽 상충 관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에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모든 H of X 하이퍼세시스가 어떤 특정 임계값보다 크면은 우리가 1이라고 보통 판단을 할 때 이 임계값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현율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정확한 함수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모든 그 알고리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현율을 수평축으로 놓고요. 그리고 그 정확도를 수직축으로 놨을 때 보통 이런 가장 큰 게 1의 값이니까 최대값은 양변 다 1인데 그냥 적당히 한 이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레시홀드 값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레시홀드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가장 큰 값은 1이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큰 값 0.99까지 가지면은 이와 같이 프레시전이 가장 높고 재현율은 좀 낮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만약에 스레시홀드 값을 아주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하면은 바로 리콜 재현율은 굉장히 높으나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확도와 재현율 사이의 관계식이 정확히 리니어한 관계에 놓이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훈련 자료나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자체에 따라서 그렇지만 거의 트렌드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그래서 또는 뭐 이런 식의 커브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하나가 나빠지면은 또 하나가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클래시파이어다 또는 분류기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수치값이 무엇인지 좀 궁금할 겁니다. 사실 그런 방법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즉 프레시전 값과 리콜 두 개의 값이다 보니까 그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 두 개를 결합한 상태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의 예를 임의로 좀 드러났는데 서로 다른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서포트 벡터 머신일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알고리즘이지만 그 스레시오 홀드 값 또는 그 피처의 개수가 좀 다르든지 하는 다양한 그 특성이 조금 다른 알고리즘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리즘 1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전이 0.5고요. 그리고 리콜 값이 0.4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정확도는 그 0.5고 재현율은 한 0.4. 알고리즘 2도 또 이거는 그 프레시전이 높고 리콜은 좀 낮은 그리고 알고리즘 3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굉장히 낮으나 재현율은 거의 1에 가까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y는 1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냥 포지티브 값으로 주게 되면은 이 재현율 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그 경우의 예를 하나 우리가 좀 들어놓은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알고리즘 1, 2, 3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활용을 해야 될까?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좀 고민스럽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에버리지, 평균을 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느낌상 프레시전과 재현율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두 개 값을 평균 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값이 얻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0.5 더하기 0.4 나누기 하면은 0.9 나누기 2니까 0.45 나올 거고요. 0.7 더하기 0.1 0.8인데 나누기 하면 0.4, 그리고 0.02 1.0, 그리고 그것을 나누니까 0.51. 자, 그런데 어느 값이 제일 크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재현율이 가장 높고 하지만 정확도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개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정확도가 0 같다는 거요. 그죠? 그런 그 경우가 오히려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런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사실은 하질 않아요. 그 대신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좀 특별한 그 결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특별한데 F1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2 곱하기 프레시전 곱하기 재현율 리콜 나누기 프레시전 더하기 그 리콜 분모에다 놓고서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 그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비교하는 그 장점을 우리한테 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F1 스코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두 개의 값을 곱한 것을 덧셈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그 두 배만 해준 거죠. 첫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0.444,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엔 0.176이 나오고요. 세 번째 알고리즘엔 0.0392. 어느 게 가장 좋아요? F1 스코어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좋은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프레시전과 리콜이 다 좋았으면 좋은데 그 가장 두 개가 평균적으로 좋은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 수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게 좋고요. 즉 모든 것을 비교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건 힘들고 하나의 값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수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F1 스코어를 써서 비교하면은 좀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양 극단을 좀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면은요. 프레시전도 0이고 그리고 또는 프레시전 하나가 0이거나 그리고 재현율 하나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라도 이 분자의 하나가 0이면 값이 어떻게 돼요? F1 스코어는 당연히 0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그리고 만약에 프레시전 정확도가 1이고 그리고 재현율도 1인 가장 최적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은 값인 F1 스코어가 1의 값을 갖게 돼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주어지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그 1쪽에 가까운 값을 갖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것이 에러 측정 측면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